계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곱셈입니다.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를 곱할 때 부호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부호를 하면 얘는 플러스 부호가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 곱하기 마이너스 부호를 하면 얘는 플러스 부호가 됩니다. 자, 전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사실은 요 괄호와 요 마이너스 요 사이에는 곱하기가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서 얘가 사실은 플러스 2가 됐던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얼마냐? 2 곱하기 3 플러스 6이 되고요. 플러스 부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얘도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로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에서 홀수개를 볼게요. 자, 어쨌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인데 이것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 곱하기 플러스 부호 역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로 한 개, 세 개, 5개 이렇게 곱해지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짝수개일 때는 플러스로 되고요. 그럼 여기서 본 것처럼 플러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다 해도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게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유리수와 0, 1과의 곱셈입니다. 어떤 수와 0을 곱해도 다 0이 되죠. 그죠?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0을 이길 수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0과의 곱셈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오고 1과의 곱셈을 하면 그냥 그 자신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다. 플러스 2가 되겠죠. 1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셋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인데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의 개수로 전체 부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일 경우에는 이 위에처럼 홀수개일 경우에는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고 짝수개일 경우에는 플러스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다. 이렇게 하면 전체 부호에서 지금 음수는 하나 있죠.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 부호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3 곱하기 2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다. 자,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12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리수의 곱셈 계산 법칙인데요.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라고 표현하는 게 교환 법칙이고요. 그 다음 전에 봤던 것처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자,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다. 이거는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런 좌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합법칙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괄호로 묶고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다시 중괄호로 하고 곱하기 플러스 2다. 이렇게 곱하는 거는 플러스 2 곱하기 중괄호로 묶고 플러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12가 되겠죠. 플러스 12. 자, 그 다음 유리수의 거듭 제곱입니다. 유리수 A를 n번 몇 번 곱하면 지난번에 소인수 분해할 때 나왔던 밑과 지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A의 n승으로 A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지수 n과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즉 플러스 2의 뭐 2제곱이다. 제곱이다.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가 돼요. 얘는 3번을 곱하든 4번을 곱하든 뭐 100번을 곱하든 다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수 n이 짝수개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개일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에 예를 들어 짝수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 곱해지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가 됩니다. 2, 4가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3번 세제곱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부호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수 n, 지수 여기 오는 지수 n이 짝수일 경우에는 부호가 양수가 되고 지수 n이 홀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유리수의 나눗셈입니다.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부호가 다른 유리수를 나누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0과의 나눗셈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 부호가 같을 때, 즉 플러스를 플러스로 나눈다. 요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눈다. 이것도 역시 플러스가 되겠죠. 곱하기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4 나누기 플러스 2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하면은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곱셈과 같아요. 자, 다음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 이거는 플러스를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눴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플러스 4를 나누기 마이너스 2로 나눴다. 이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4 나누기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에 관한 얘기는 여기 다시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0과의 나눗셈인데 0과의 나눗셈 0 나누기 1 뭐죠? 0 나누기 1은 0입니다. 0을 1로 나눠봐야 0이 됩니다. 자, 0을 뭘로 나눠도 0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고요. 다음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인데 역수라는 것은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면 2와 2분의 1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이 만들어지니까. 자, 두수의 곱이 1일 때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2 나누기 2다. 그럼 얘는 사실 2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얘를 역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를 2의 역수로 만들어서 2분의 1을 만들어서 곱하기로 바꿔주면 얘는 1이 됩니다. 요것이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되고, 이 둘의 관계는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눗셈을 할 때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곱셈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플러스 5분의 4. 다음에 나누기 뭘로 할까요?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5분의 4에 곱하기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부호는 안 바뀌고 8분의 1과 역수관계에 있는 8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플러스 5분의 32가 되겠죠. 이렇게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은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바꿔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윗부분을 다시 설명한다고 했죠.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부호는 플러스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에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로 된다는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곱셈으로 바꿔준 다음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나누기 2를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거듭 제곱 먼저 계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을 이용해서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로 바꿔주고 2와의 역수관계에 있는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 1, 2,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3은 6. 자, 음수는 하나니까 여기 음수 부호 나오고요. 2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6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 유리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혼합 계산이 있을 때는 여기 앞서와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풀어주면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그 다음 덧셈, 뺄셈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덧셈, 뺄셈보단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다는 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 당연하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 무조건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곱셈, 나눗셈이 먼저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5에 곱하기 이그젠플 이렇게 해놓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중괄호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다시 중괄호를 닫고 나누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면, 자,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고 2도 두 번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적어주고 더하기 2를 적고요. 그죠? 4가 되고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먼저인데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곱셈으로 3분의 2 역수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4 더하기 2는 6,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음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적어주고 약분을 하면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a 곱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괄호로 묶여있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a 곱하기 b, 이렇게 a 곱하기 c, 중간은 더하기로 묶어줄 수 있겠죠. 다음, 요렇게 해도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역시 얘도 a 곱하기 c, 이렇게 a 곱하기 c, 그 다음 b 곱하기 c, 중간은 더하기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부터 들을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6 더하기 2이기 때문에 8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3 더하기 1 곱하기 2라도 역시 반대로 해도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 더하기 2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답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 괄호 안을 먼저 해서 3 더하기 1 해서 4를 구한 다음에 2 곱하기 4 해서 8을 구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이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좀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념만 안다고 해서 막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해서 푸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이게 편하다면 분배 법칙으로 해서 풀고, 뭐 그게 아니라면 괄호 안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바깥으로 빼내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접해 보시고 이런 계산하는 거를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죠.